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일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주말 잘 보내셨어요?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잘 네.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좀 뭐라 그럴까요? 가을이 만연한 날씨잖아요. 낮에는 좀 따뜻하고 오전과 저녁에는 굉장히 쌀쌀해서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도 우리 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장연구소 바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종목별 흐름, 또 지난주 토요일 날 마감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함께 좀 보실 텐데요.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3대 지수 살펴보시면 장 후반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소폭의 강세만을 가져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맵과 바 차트를 통해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지금 초록색은 굉장히 초록색이고 네. 빨간색은 또 굉장히 선명하게 빨간불이 아니죠. 켜져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바 차트를 살펴보시면 더 약한 모습을 보인 섹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세를 보인 sek터로는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강보합권 흐름을 가져간 산업을 포함해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4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고 7개의 섹터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가장 약한 흐름을 가져간 섹터는 에너지였습니다. 유가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고 또한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대장주는 1%대의 상승불을 켜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최하위에 자리했습니다. 좀 장 중에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랬죠.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줄여내면서 이 통과 가능성은 더 높였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장 후반에 증시의 소폭 반등세를 이끌어간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락 마감할 뻔했었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섹터별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종목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히트작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시총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뀐 게 아마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 순위가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서로 엇갈린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을 제치고 16개월 만에 지난해 7월에 이어서 16개월 만에 다시 시총 1위를 재탈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시총은 2조 4,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호실적의 요인으로 계속해서 풀이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부문의 큰 성장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는 전년 대비 5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10월 한 달간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한 달간 17.63%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간밤에는 2.24% 오름세 속에 33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엇갈린 애플의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네, 애플의 빨간불이 좀 굉장히 선명한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간밤에 1.82% 주가가 빠지면서 1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1위를 내어주면서 2조 4,580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망 병목 그리고 아이폰 생산 차질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플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10월 한 달간 5.89%가량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둘 다 4분기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요인으로는 계속해서 클라우드 부문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애플은 4분기에는 이런 공급망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면서 다시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앞서서 김기성 앵커와 말씀 나눈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지수부터 해서 다양하게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애플만큼 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시총도 바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밖에도 또 블룸버그 통신이 점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될 종목들 나왔다고 하죠?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1조 달러 클럽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텐센트나 ASML 그리고 페이팔과 이베이 등도 거론이 되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또 간밤에 초록불을 켜내기도 했는데요. 네, 맵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대 네. 상승불을 켜내면서 2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지난주에는 텐센트를 제치고 반도체 섹터에서 시총 1위에 그렇죠.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네. 했는데요. 여기에 한 달간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10월 한 달간 23.42% 상승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욱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여기에 목표 주가가 상향되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에 전해드린 그 상향된 목표가 260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가는 근접했네요. 그런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는 앞으로 주가가 여기에서 60% 네. 상승을 해야지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해서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강세를 이어가도 3개월 이상이 필요하고요. 네. 시일은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NVIDIA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이런 추세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도 또 살펴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여줘서요. 조금 약세 종목과 강세 종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조금 섹터 안에서도 네. 유독 선명하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1.6%대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애플 하락의 동반 약세 흐름을 가져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애플에 대한 기업 의존도,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관련주로서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반면에 인텔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약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인텔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인텔은 2% 가까이 초록불 켜내면서 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구글과 손잡고 새로운 칩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런 소식을 좀 발표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영역의 범용 DB 센터용 칩을 개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칩의 명칭은 우선 마운트 에번스 칩이라고 밝혀졌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해킹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이 뛰어날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인텔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에서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주가들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구글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구글도 우선 1%대의 상승불을 켜내면서 2,96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구글은 지금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86달러 선에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가 시장을 공략하면서 구글이 또 어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페이스북도 함께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네. 2%대 오름세 속에 3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은 좀 개명을 하고 나서 지금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빵으로 부르면서 그렇죠. 빵주의 대표자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앞 글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뭐라고 합니다. 나왔을까요? 네, 지금 마마타라는 마마타. 용어가 네. 등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마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 여기에 테슬라가 포함이 됩니다. 네. 테슬라와 알파벳까지 이 6개의 종목을 앞으로는 마마타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에 또 넷플릭스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마마타에서는 조금 소외된 흐름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2%대 상승불 속에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거의 매일 장영구소에서 이 신고가 경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70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마이네임까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마마타라는 이름이 좀 정겹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마마타 기업들 계속해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게 바로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갔잖아요. 네, 지금 마마타가 함께 네. 강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존은 2%대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3,3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실적도 애플과 함께 좀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독일에서는 임금 분쟁 때문에 파업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근로자들과의 이슈를 아마존은 계속해서 잘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한편 그래도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리비안의 지분 20%를 인수했고 또한 2030년까지는 운송용 차량 10만 대를 구매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희진 캐스터가 또 10월에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또 준비를 해줬다고 하니
하니까 얼른 헬스케어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 살펴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간밤에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간 그렇죠. 섹터였는데 또 빅테크 쪽에 너무 이슈가 많아서 네.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에브비였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에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4% 넘게 상승폭을 켜내면서 11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영업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30%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29% 상승하면서 43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또한 주당 순이익은 1.78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머크인가요? 네, 머크도 살펴보겠습니다. 머크는 간밤에 금요일장에서 1.73% 오름세 속에 8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머크 관련해서는 WHO가 몰누피라비를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조사나 조금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추가 자료는 경증 환자 그리고 보통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사용 지침에 대한 요구 자료였다고 합니다. 이 점이 지금 머크에는 좀 호재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네,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크의 주가까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우리 앞서서 모더나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모더나의 주가까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어땠나요? 네, 모더나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소폭의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34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한 모더나는 저소득 국가에는 5,650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모더나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추이도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큰 폭의 널뛰기 장세를 이어주고 있는데 또 유가 관련한 소식도 하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금 엑슨모빌과 쉐브론에는 소폭의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엑슨모빌은 0.25% 오름세 속에 6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쉐브론은 1%대 상승불 켜내면서 11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종목들의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코노코필립스도 거의 1%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킨더모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킨더모건이 KMI라는 티커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3% 넘게 탄력 떨어지면서 1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천연가스에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연가스의 흐름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도 함께 그런 힘을 보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가와 함께 천연가스 관련주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또 준비한 내용이 있죠.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탑5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10월 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2위부터 5위까지는 저희 장연구소에서 자주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ASML이 현재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ASML이 한 달간 9%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ASML에 대해서는 우선 10월 20일경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이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을 했지만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배당 소식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주당 1.8유로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마켓비트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21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라는 점도 함께 우선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페이스북이 악재 속에서 하락을 할 때 투자자들 많이 담아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한 그 경부용 치료제 관련해서 머크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페이팔까지 주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